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행운들과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 중에 물론 괜찮다, 살만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살아가다가도 내가 원치 않거나 힘들게 하는 이슈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그러다가 좋은 소식이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운은 변화하고 한 가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시고 이거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이제 잘 들여다보면 결국엔 운에 대한 기만이고 건방진 시각과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미래에 곧 도래할 행운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도 정확도를 위해서 카드를 다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카드 선택을 해주신 다음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 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게 될 행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본인을 뒤에서 어떤 시기하던 사람이나 뒷담화하던 사람, 그리고 부러워서 일부러 1번 분을 좀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등 이제 1번 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구설이나 남들이 그거를 알게 돼서 그에 대한 좀 인과응보가 나타나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흐른 곳에 이제 과거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1번 분과 연락을 아예 안 하거나 멀어졌을 수도 있지만 만약 지금 그들이 누군지 딱 떠오르지 않더라도 곧 알게 되며 이제 벌이 주어지는 흐름이에요. 1번 분은 특히나 본인 업이나 일적으로 뭔가 능력치가 꽤 있는 사람이고요. 재능이 애초에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항상 시기 질투를 하거나 내 것을 좀 빼앗아 가거나 하는 등 필요한 일이 좀 살면서 종종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번 분은 그것에 다 일일이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한 일이 생기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위계 질서가 좀 강하다든지 또 나이가 좀 어렸거나 과거에는 괜한 분란을 좀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1번 분은 특히나 만약에 여성분이신 경우라면요, 괜히 또 외모 때문에 이성들에 대한 인기 등 이런 것들로도 괜히 시기 질투를 좀 받아서 인정받을 것도 더 못 받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사회생활이나 사람들과 사회에서 만나면서 인간관계 폭도 좀 줄고 사람을 잘 안 믿었을 거예요. 신뢰가 깨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또 뒤통수를 친다든지 했을 수 있고, 근데 1번 분에 가까운 미래에는요, 이런 주요의 인물들의 그런 행위들이 다수에게 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사실 실제로 누군가한테 막 대놓고 공론화되진 않아도요, 여기 보시면은 좀 칠성신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세상의 기륭화복을 관장하고 지켜보는 북두칠성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와 기운들이 그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결국 그들에게 인과응보라는 또 현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1번 분은 그들이 벌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또 실제로는 모를 수도 있겠죠. 굳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일일이 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을 좀 맞바꾸듯이 1번 분에게는 아주 높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실 문서운이라든지 어떤 합격, 인정을 받는 등 이와 관련된 운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1번 분이 당장 어떤 큰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시기 질투나
또 빼앗겨서 제대로 또 돌려받지 못한 것을 돌려받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인과응보의 뜻으로서 결국 선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또 돌아간다 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환경이나 또는 머무르고 있는 곳, 직장과도 같은 일터이거나 내가 다니는 모임이나 또 동아리, 학원 등 이러한 곳에서 본인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적이고 좀 보는 눈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안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적극적인 사람도 아닌데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끔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상황상 고민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뭔가 본인보다 잘난 것 같은 1번분을 보면서 비교하다가 뭐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쉽게 그러기보다는 1번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미 이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1번분은 떠나온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현재 머물더라도 상대는 미련만 남고 직접 와닿은 상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1번분에게 당장 직접적인 행운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감사하고도 좋은 일에 속하기 때문이죠. 뭐 이 사람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고요. 마냥 자기 욕구나 가벼운 맘만 있었다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장 1번분에게 막 고백을 한다 라는 확실한 기운 자체가 드러난 건 아니에요. 다만 주변에서 좀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추기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환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 헤어진 상대, 뭐 과거의 연인 상대가 지금 당신이 잘 살고 전보다 외적으로 또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아름다워진 모습을 좀 염탐하고 또는 주변을 통해서 주워 듣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직장 내 뭐 사내 연애로 만났던 사람일 수 있고요. 이 또한 당장 연락이 온다는 보장까진 아닌데요. 계속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 상담이 아무래도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 1번분께서 지금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 뭐 연애 중이신다면 그 부분 때문에 더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인 관계에서는 이제 상대 연인에게서 청혼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결혼 계획, 상견례, 뭐 이처럼 1번분의 삶의 반경과 울타리가 확장되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아직 자유로운 상태가 좋은 1번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선택과 약간의 고민은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번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공부하고 쓸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과 지원을 받게 되는 미래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1번분이 아직 못다 쓴 능력이나 재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하는 일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직장이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원하고 승진할 수 있는 역할이나 할 일이 부여가 되는데요. 1번분이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더 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에 해당을 합니다. 뭐 사업이나 프리랜서이시더라도 본인이 더 확장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주변의 인정이나 금전적 소득을 통해서 그런 시간적인 물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해오던 것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했던 것을 확장시키는 느낌이에요. 사업이라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여유가 되어서 좀 직원을 늘리게 되고 본인은 운영, 관리, 경영에 좀 더 몰두를 하고 이제 신체를 쓰는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고 본인은 몸보다 머리를 쓰게 되면서 육체적 노동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이나 직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본인이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아끼기보다는 나에게 이로운 방향과 성장과 발전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생이시거나 취업 준비, 합격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행운이거든요. 합격운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문서운을 기억하시나요? 우선 가까운 미래에 무엇보다 1번분은 문서 합격운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미래를 지금부터 기다리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경루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 님이 만든 물시계를 관리가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처럼 조선시대의 과학자인 장영실 위인은 본래 노비 출신이었지만 그 재능을 알아봐준 태종과 세종께서 이처럼 좀 본인의 능력치를 좀 발휘하고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얼마나 뒤에 나를 지지하는 서포트가 있어 왔든 이제부터라도 그 인정과 빛이 발해서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은 결국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이 가진 재능을 본인만 알고 삭히지도 마시고 분명 그 재능은 여러 사람과 또 널리 이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봐 주도록 드러내며 또 알아봐 주어 기회를 준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본인이 가진 것을 표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수에게 손해가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행운과 또 더불어서 1번 분이 해결하게 될 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1번 분은 더 이상 어떤 좀 안정적이고 유지되어만 오던 환경 또 어리숙한 위치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본가에서 독립을 하여서 자취를 한다든지 백수 탈출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하던 일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나간다든지 앞서 말한 또 연애 중이신 경우에 이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확장 그럼으로써 이제 분가를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공통사항은 이제 1번 분은 보살핌만 받거나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 더 이상 계속 머물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경쟁이라든지 누가 나를 시기 질투를 하고 내 것을 뺏고 이럴지라도 그냥 좀 필요한 일이나 다툼, 경쟁 발생을 피하고 싶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참고 두었을 것이라면 이제는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대판 막 싸우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 1번 분도 당하고만 있지 않고요. 1번 분도 도끼가 생겨요. 이거는 나쁘고 악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도끼가 아니고요.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또 지키고 내 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끼이자 의지력입니다. 어쩌면 매우 자연스럽죠. 1번 분은 이제 내 것이 생깁니다. 환경이든 뭐든 물리적인 건 모두 나만의 독립된 소유가 생기는 흐름으로써 당연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잃을 것이 많아지니까 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저냥 하던 것도 왜 그러는 거지? 너 나한테 뭘 한 거야? 라면서 좀 무서운 눈으로 직시할 수 있는 좀 이런 단어 표현은 뭐하지만 깡따구가 생깁니다. 단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확 와닿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약간 게임으로 치면 레벨업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만의 스킬이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번 분에게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개운 마인드와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카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되게 좀 나왔는지 좀 신기했어요. 카드는 명료한, 그리고 시야, 또 조언 메시지에는 주어진 것에 좀 감사하고 만족하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행운과 함께 1번 분의 미래를 더 개운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한 마음의 자세를 좀 정갈하게 하시고 내적 환경이 정화가 되고 나서 당신의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얼마가 있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그걸 체크하고 살피기보다는요. 한마디로 외부를 먼저 보지 말고 본인 내면부터 어떤 통찰을 통해서 명료한 한 마디, 한 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멈춰 있는 것 같은지, 내가 지금 왜 움직이려는 갈증이 생겨났는지,
왜 변화를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질문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좀 한 줄로 집약을 하신 다음에 또 그에 대한 한 줄의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압축하고 압축하다 보면 결국 그 한 가지, 오직 하나, 원신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냐 평가하며 난 왜 이런 것이 없지? 왜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차별점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뭔지, 강점이 무엇이고 타고난 것이 무엇이며 또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어떤 감사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더 빛나도록 서포트해주는 것은 사실 타인도 외부도 아닌 1번분 자신이라는 거를 먼저 내면에서 좀 깨닫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이처럼 1번분 미래의 행운이 도래하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게 될 행운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2번 분이 지금 솔로이시거나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새 이성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뭔가 눈빛을 좀 주고받았거나 밀당 중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2번 분의 매력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가 됐든 2번 분은 이런 이성 상대를 통해서 과거 뭔가 마음이 남아있던 상대에 대해서 그나마 좀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계기도 같이 생겨나요. 어쩌면 좀 일석이조인 셈인 거죠. 아직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기 전에 겹지인이나 주변 인물을 통해서 이번 분은 좀 알게 될 거예요. 눈치를 챈다는 거고요. 상대가 나를 관심 있어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뭔가 상대도 마냥 쉬운 사람이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다 보니 괜히 처음부터 바로 고민 없이 좀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좀 거리감을 두고 자신이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만 좀 알게끔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2번 분의 리액션과 반응을 좀 지켜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게 될 싸움에는 애초에 좀 도전하지 않고 본인이 그나마 승산 있는 싸움에 패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치만 그렇다 해서 이번 분이 을의 입장이거나 아쉬운 입장은 아니에요. 상대가 어쨌든 먼저 관심을 가졌고 사실 상대에게 이번 분이 좀 외적인 이상형에 매우 부합하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말을 걸고 연락이 오고 데이트 신청 그리고 대시가 올 것이고요. 상대도 반응을 살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뭐 단번에 보고 단번에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물론 이번 분의 반응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이번 분이 초반에는 도도하게 대처할 수는 있어서 그럼 당장 상대가 포기하고 떠나려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아까 말했듯이 이길 싸움에 패를 건다고 했듯이 뭐 물론 남녀 사이에 이기고 진다라는 표현이 좀 섣부를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상대는 승부욕, 소유욕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좀 성취해야 하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관심 가는 이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적어도 시간을 한 번쯤은 내어줘서 자신을 어필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마냥 강압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 성격 자체가 좀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뭐 당장은 적극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멀리 보고 나름 자신만의 전략으로 기회를 보며 직접적인 대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는 누구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미 연락 중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리게끔 한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도 하는데 뭐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없어서 좀 답답하신 상태라면 이 사람도 본인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새로운 이성운을 통해서 과거 상황을 청산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 새로 관심을 가져오는 이성과 진행 자체는 좀 단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름 매력적이고 자신의 일이나 사업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요.
리더십이 있는 멋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분이 지금 나 연애 중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관심 가지는 인물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이런 말 뭐하지만 이번 분이 이별할 때를 좀 기다리고 그때 다가갈까 기회를 또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분의 연인분이 알면 좀 노화할 상황이지만 뭐 그냥 연인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막 바뀌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직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해당이 아니라면 이제 뒤에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번 분이 부모가 되고 아이를 갖는 어떤 그런 경사에 대한 흐름이 있지만 그건 물론 이번 분이 그런 상황일 때 직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현재 결혼을 하셨거나 뭐 아이 계획이 있는 경우 또 이제 더군다나 오랜 기간 갖지 못해서 뭐 병원을 좀 방문을 하셨거나 기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마음 졸이면서 좀 바래왔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직관적인 행운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보시는 분들이 꼭 이런 상황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방면으로 풀어보면 이번 분이 사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을 가지신 경우 그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손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분이 뭐 대표나 CEO 자리에서 직원이나 나의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나를 돕고 따르는 사람들이 확장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실제 뭐 사람 자체가 아니어도 내가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좀 효자 상품들 이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마냥 신선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대중적이고 질리지 않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품목을 출시하고 오래 가져가게 돼요. 약간 안정적으로는 늘 팔리는 효자템 같은 느낌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안정적으로 늘 팔리게 되고 효자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번 분이 학생분이시거나 취준생이시거나 한다면 부모님의 어떤 지원이나 서포트를 받게 되고요. 본인의 집이나 본가에서 어떤 보살핌을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이제 금전적인 상황,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단순히 나의 힘으로만 좀 근근히 버텨왔거나 불안감이 좀 있어 왔다면 도움을 받게 돼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이 귀인이 되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이번 분이 좀 죄송하고 좀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냥 자연스레 좀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번 조심스레 말이라도 꺼내보세요. 나중에 더 잘 돼서 보답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이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는 내 사회적 위치나 뭐 나이, 경력에 따라서 내가 바로 이 1인자가 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자손 번식, 직원 번식, 상품 개발이 되는 거고 또는 아직 어리시거나 경력이 많지 않다면 그런 귀인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멀리 보면 결국 귀인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베풀 수도 있는 그릇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멀리 보았을 때는 같은 미래의 줄기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거나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지라도 부풀려지고 주변에 의해 번져서 큰 이슈나 문제가 생겨서 나의 일이나 상황에 크게 피해가 왔던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좀 전화위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아주 좀 드라마틱한 흐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번 분은 좀 심장이 두근거리고 뭉클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후회스러웠을 수도 있고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면서 울었던 시절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언행 모두 사리고 조심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그 전에 억울해봤고 슬퍼봤고 또 후회스러워봤고 괴로워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에 좀 비슷하게라도 주변 근처에라도 가고 싶지 않아서 본인의 욕구나 바램을 많이 억압하고 그저 정진하며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흐린 눈하고 귀 막고 눈 가리고 나 살고자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본인에게 경사 같은 소식이 올 거예요. 단순히 내 주변 인물, 가족의 경사가 함께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 내 개인에 대한 경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온전히 행복하며 축하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보면 아무래도 좀 업에 대한
재물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강하게 좀 두드러지긴 해요. 물론 집에만 있으면 그런 운이 당장 나타나긴 좀 어렵겠지만 이번 분이 지금 또는 앞으로라도 성실하게 본인 삶에 정진하게 된다면 그런 운을 덥석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시간에 선상 위에 올라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 나는 잘났어, 나는 억울해 이렇게 밖으로 다 표출하고 드러낼 필요도 없거든요. 답답하고 그런 순간들은 이미 지났고요.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한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본인 개인 삶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면 결국 운은 따라옵니다. 본인을 힘들게 했든 아님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든 결국 그게 누구든 간에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특히 타인인 경우라면 그거는 잊고 지금 잘 살 수도 있잖아요. 나만 계속 그때를 떠올리면 억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일 뿐 이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좀 용서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행운과 더불어서 이번 분이 해결하게 될 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이어져요. 먼저 이번 분은 가까운 미래에 가족과 어떤 좀 얽혔던 문제와 서운했던 일들, 멀어졌던 것에서 다시 좀 결속력이 생기고 화해와 평화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은 이전에 좀 가정 환경이 좀 힘들었거나 자라오면서 가족과 같이 살든 아니든 심리적인 좀 거리감, 소홀함, 다툼,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이제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기분을 갖고 좀 살아왔을 수 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고통과 힘든 시기들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가 처음이며 이번 분도 당연히 가족 구성원과 이전에 리허설을 해보고 가족을 정하고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서로 모두 정해지지 않았고 우연히 태어나고 만나게 된 구성인들입니다. 각자 고통이 있었고 그것에 대응하고 해결하고 나 자신부터 중심을 잡고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서로 챙기지 못하고 마음이 좀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앞서 말한 것 중에 내가 1인자,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번 분이 부모의 지원이나 서포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귀인이 되어줄 것이라고도 했었죠. 이처럼 이번 분은 가족애가 이전보다 좀 살아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될 겁니다. 서로 오랜만에 대화하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자리, 또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어릴 적부터 좀 이래왔다면 이번 분은 좀 자신만의 어떤 세상이나 나만의 바운더리가 좀 강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요. 그게 익숙해서 오히려 외롭고 고독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게 좋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변화가 돼요. 이제는 좀 공유하는 행복, 서로 가끔은 의지하고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얘기에 좀 저항감이 드실 수도 있는 시기지만 반복적인 카르마의 해소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번 분에게 좀 큰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걸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에게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개운 마인드와 조언을 좀 말씀드릴게요. 카드는 감사하다, 행동,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행운과 함께 이번 분의 미래를 더 개운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이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는 누군가의 관심, 사랑, 지원, 서포트, 성취나 재물운, 가족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분의 행운이 도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을 떠나서 앞으로 이번 분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개인보다는 또 타인의 손길이나 인정, 귀인운이 강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행운이 아직 안 왔다고 또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까운 미래, 이제 앞으로 나타날 운이지만 지금 살아오면서 이번 분이 타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서포트도 받지 않았고 미래에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닐 겁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걸어오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다는 합리화 아래 자기 연민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과연 그 과정에서 정말 나에게 말 한마디든 도움 하나든 안 준 사람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익숙한 존재든 낯선 존재든 심지어 길에서 지나가다 도와준 사람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외로워도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얼떨결에 도움을 받아놓고 감사를 잘 표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덜어 있죠.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어색하고 어려워도 용기 내서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잠잠히 살아가다가 그 말 한마디에 겉으로는 별것도 아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해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표현이 이번 분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도 치유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동은 결국 다 이번 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죠. 그럼 용기 내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번 분의 미래의 행운이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게 될 행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3번 분이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상대로부터 멀어졌던 관계에 대해서 행운이 있고요. 힘든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미래가 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재회운 자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만약 재회운이라고 치면 또 이것이 행운이라고 한다면 3번 분이 지금 이별한 상태고 과거 인물을 그리워하고 또 잘못을 해서 상대한테서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어야 재회 자체가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그렇게 맞을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이제 3번 분에게 좀 기다려오고 행운의 소식일 수 있지만 이 말도 됩니다. 그 재회 자체에 3번 분이 너무 얽매이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던 시간을 좀 지나와서 좀 강하게 말하면 그 우울한 감정에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인가, 좀 현실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카드에서 좀 드러나 있거든요. 3번 분이 상대에게 매우 잘해줬고 헌신했습니다. 희생하고 이해한 부분들이 꽤나 있고요. 사실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의 다툼은 있었을지라도 3번 분 내면으로는 좀 못다한 말들, 내 감정을 다 표출하지 못해서 좀 답답했던 것들, 사실 상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눈치만 보다가 헤어짐을 당하거나 더 이상 재회가 어렵고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까봐 말 못한 것들이 좀 안에 응어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생각이 나고 헤어졌는데도 자꾸 미련이 남고 상대와 재회도 재회지만 만나서 좀 얘기라도 좀 하고 싶다. 너무 단호한 거 아닌가? 너는 미안하지 않은 건가? 왜 나만 미안하고 자책하는 건가? 이제 슬슬 좀 억울하고 좀 화가 나는 단계에 이르렀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재회를 바라거나 생각이 나는 그런 종류보다도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고 상대가 괴로웠으면 좋겠고 나만 힘든 게 싫고 상대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계속 상대를 떠올리고 잊지 못하게 하는 감정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3번 분이 그래 맞아 나 그런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약간 저항감, 방어감이 드실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상대를 사랑해서지 이런 부정적이고 증오심과도 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부정하실 거 없습니다. 뭐 저랑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먼저 인정해주세요. 물론 그런 감정을 가진 스스로가 막 못나게 느껴지고 나 너무 나쁜데? 너무 못됐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거나 더 나아가서는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상대를 미워하고 지금 나만큼 괴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요. 뭐 상처받거나 버림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해주고 알아준 다음 하셔야 할 건 뭐냐면 더 이상은 그 감정을 지속시키지 않는 선택이에요. 여기서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감정을 막 부정하지 않고 깨달아주기만 한다면요. 계속 부정하고 막 모른 척하고 외면하니까 또 착한 척하니까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상대도 당장 짧은 기간 아닐지라도 3번분의 그런 헌신과 자신을 위해 해줬던 거, 투자한 시간들을 다 인정해주는 시기가 오게 돼요. 물론 상대가 좀 인색하고 이기적이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 깨닫게 되고 상대가 그 정도로 몰상식하진 않아요. 물론 가까운 미래 재회운까지는 아니어도 3번분은 이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며 상대방도 당장 연락이 깊게 닿는 건 아니어도 정신을 차리고 고마움을 결국 알게 된다는 각각의 깨달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먼 미래의 상대의 연락이나 이런 것이 또 닿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거고 재회운은 개인 상담을 보시는 편이 시기적인 흐름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나는 좀 괜찮다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은 두드러지게 좀 나왔는데 바로 재물은 금전운입니다. 재물이나 금전은 3번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나이대나 경력을 가졌는지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론 이런 세부적인 개인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재물운이 있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본인이 뭐 투자든 시간을 들여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직접적인 결실인 돈으로 들어오는 시기이며 생각보다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저축할 돈까지 여유가 되는 금전운일 겁니다. 뭐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보다도 3번분 스스로 따낸 금전운이라서 스스로 애써온 시간만큼 보상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전운이 한동안 좀 더디거나 끊겼던 사람, 또 손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걱정을 한시름 놓고 그런 시기가 좀 종료되어 갑니다. 만약 3번분이 수입이 없던 시기가 좀 길었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좋은 문서나 합격운이 들어오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어요. 뭐 사업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면 계약이나 상품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투자라면 내가 스스로 투자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결국 돈이 생기려면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주는 사람, 타인이 한 명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닌 이상이라면요. 그래서 투자라면 그것을 알려주고 도움을 준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투자는 약간 횡재운에 가깝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뭔가 나에게 돈을 주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전귀인이에요. 나에게 뭐 월급을 주는 상사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자는 다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게 돈을 쓰는 큰손의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분명한 건 돈을 꽤나 많이 갖고 있고 성견지명이 있으며 통장에 꽤 큰 액수가 있거나 건물을 가졌거나 뭐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금전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영향력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3번분이 귀인이 곧 나타나긴 하지만 이전에는 좀 고독한 길, 더딘 흐름을 걸어왔고 내가 그나마 가진 돈으로 투자하면서 나를 알리고 홍보하고 PR함에 애써왔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한 게 없다. 나를 그닥 알리지 못했다 라고 느껴지시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스스로만 알고 계셔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방안으로 긍정적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개념이고, 뭐 직장이라도 내가 새롭게 한 거나 뭐 프로젝트를 어필하고 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알아봐주는 금전기인이 3번 분을 기다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운으로는 두 번째 행운에서 뭐 이어질 수도 있고 좀 확장되는 것일 수 있는데, 우선 따로 말씀은 드려볼 테니까 3번 분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잘 적용시켜 보세요. 이건요, 3번 분이 한번 손해봤거나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뭐 놔버렸던 거, 또는 그러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판도가 좀 바뀌는 흐름에 해당해요. 물론 앞서 말한 두 가지에 가까운 미래 행운보다는 이 세 번째 행운은 아직 조금 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 기다리고 있는 행운임에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건 3번 분이 한번 크게 포기했던 것이라면 아직 그 자료와 문서들, 본인이 했던 거, 뭐 경력, 뭐 정보들, 상품들, 뭐 포트폴리오, 아무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아직 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다시 이것에 좀 불을 붙여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갱생하는 느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직 그것들의 불씨가 다 꺼지지 않았고요. 조금만 더 연료가 가해지고 그에 따라 가동력이 생기고 가속만 붙는다면 좀 일취월장할 수 있어요. 영화 좀 위플래시라는 걸 혹시 보셨나요? 이제 제가 음악 관련 장르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상통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제 좀 스포가 될지도 모르니까 좀 간략하게 말해보면, 앞서 말한 대로 거기에 나온 좀 드러머가 자신이 최고의 드러머가 되고 싶은 욕심에 막 달리다가 결국 중간에 좀 극에 치닫고 포기하고 내려두게 되는데, 잘 보면 그거는 진짜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 이상 좀 숨통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구석으로 막 내몰다가 스스로 탁 내려두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생겨서 드럼스틱을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포기인 줄 알았던 그 휴식의 시간이 결국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말할 테니까 영화를 좀 직접 보시면 더 좋겠네요. 아무튼 이처럼 3번 분이 내려둔 것이었을지라도, 잠시 뒤로 또 미뤄뒀을지라도 그거는 정지, 멈춤의 시간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놓지 않았어도 더디 느껴지시는 상황일 텐데, 이제 종종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맞나? 이런 회의감도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감이 드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앞서 뭐 금전 기인도 그렇고 성취운도 그렇고 이와 함께 또 합쳐서 보면 어쨌든 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저는 좀 감히 이 시간대 속에서 3번 분이 쌓아온 업적들이 분명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좀 깨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더디 흐르는 것에는 분명 무언가 오래 고여있던 것을 새로 좀 바꿔야 할 시기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해온 것들 중에서 그걸 점검하고 보완하고 고칠 게 없는지 살필 시간도 없이 좀 달려만 왔다면 한번 탈바꿈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건 본인 미래도 좀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으로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 행운과 더불어서 3번 분이 해결하게 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3번 분은요, 조금 더 이전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좀 뜬구름 잡던 목표나 너무 막 이상적이어서 사실 3번 분도 와닿지 않는데, 막 뭐 요즘 유행하는 시크릿이라든지 뭐 생각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막 이런 좀 영성적인 부분에 이끌려서 사실 당장 와닿지도 않는 꿈만 꾸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번 분은 좀 현실적인 시야를 갖고 내가 좀 더 가까운 미래에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현실을 좀 받아들입니다. 근데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제 꿈을 뭐 낮추고 목표를 낮추고 뭐 큰 목표는 이뤄질 리 없으니까 막 접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좀 크게 잡아서 100억을 모으는 게 꿈이라고 하고 시크릿 같은 데서는 그런 꿈을 가지면 계속 생각하면 이뤄질 거다. 근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다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은 하고 막 가야 되는데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는요. 좀 웃기잖아요. 집착을 안 하려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잘 들여다보면 진짜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맥락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내려두고 좀 자기 효능감, 확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또 이런 돈이 아니라 뭐 다른 목표를 가지셨든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씩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장에 만약 100억이 이미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100억을 갖기 위해 집착을 할 리가 없고 100억이나 있으니까 미래에 불안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돈만 많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님들이 돈이 있으셔도 걱정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단순히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의 여유는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만 또 나를 위한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해 멈추지 말고 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억이라는 목표가 있어도 그 돈만 집착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발전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책상에 앉아서 미래에 올 100억만 하루 종일 막 상상하고 피곤해서 막 그냥 바로 또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일, 뭐 내일 할 일, 한 달 동안 할 일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실현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며 그것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현실적 시각은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베풀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뭔가 이전에 돌려받거나 제대로 고마움을 표한 사람이 좀 적었고 내가 잘하고 이제 했는데도 알아주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것들이 수확이 되는 시기고 그것은 3번분이 남들에게 기버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야 테이크에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뭐 입소문이라든지 유명세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갈취하거나 따라하는 사람들, 약간 빼앗아가는 인물들도 그 행위에 대해서 돌아갈 거고 또 반대로 3번분이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서 남들 것만 모방하고 좀 따라해왔다면 좀 새로운 시각이나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분에게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개운 마인드와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카드는 파워, 신뢰, 연약한 존재들을 수호하다 라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행운과 함께 3번분의 미래를 더 개운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동안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던 3번분이 갈고 닦은 에너지와 힘, 기운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또 너무 팍 터져나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유지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나 파워라는 거는 꼭 밖으로 누군가 알게끔 당장 표출하고 뭐 자랑하고 나 이런 에너지 가졌어. 뭐 불처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만이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뭐 양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하는 에너지도 있고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있고 때론 너무나도 귀하고 사람 손을 타지 못한 뭐 보석이 좀 깊고 거미줄이 쳐진 동굴 속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찾아주길 좀 기다리며 고요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파워와 다르고 액션과 다르죠.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3번분의 에너지는 안에 있고 또 간직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언젠간 알아주겠지 고요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곳에 고요하게만 있다고 해서 이제 3번 분이 그것을 이로운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해서 3번 분을 찾아왔을 때 3번 분은 분명 그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말씀드린 행운은 물론 개운에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3번 분은 행운이라든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 남들보다 좀 더디다 느끼신 적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목표가 남들보다 높고 바라보는 에너지 방향 자체가 좀 남들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묵직하고 진중하면서 이상적인 곳을 바라볼 겁니다. 당연히 이루려는 것이 상위 차원이기 때문에 지구의 세상에서는 더디 이룰 수 있겠죠. 원래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중력이 큰 행성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니까요. 3번분의 수용적인 에너지, 중력의 에너지는 신뢰감을 풍길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알아주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면 더 좋아요. 또는 직접적인 할인업이나 지원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치유하는 업을 하시면 더 좋아요. 이처럼 3번분의 미래에 행운이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분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게 될 행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4번분의 금전 상황이 개선되는 부분과 실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동안 4번분은 금전 상황이 좀 힘들고 본인 하는 일에 대한 수입이 고르지 못하고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실제로 돈도 좀 아끼고 안 쓰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갖지 않고 집에만 있거나 남들이 여행 가거나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내심 부러워만 하면서 지내왔을 수 있어요. 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안타까운데 물론 일에 대한 수입뿐 아니라 돈에 대한 손실수로 금전적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좀 약간 대인기피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나가서 친구들과 지인들과 일상 얘기나 잘 사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에게 타격이 올 것 같고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억지로 밝은 척 웃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그치만 다행히도 가까운 미래에 이런 부분이 나아지고 해결될 거예요. 이제는 집에만 머무르시거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좀 나가고 활동적인 시간들을 기다리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편안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미뤄왔던 여가 시간이나 여행, 해외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이건 금전적인 해결이나 여유도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4번분의 심적인 여유가 생기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현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토록 문제의 상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해결할 출구가 있고 내가 너무 생각을 부정적으로만 했구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스스로 의지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해결, 물질적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본인의 마음 자체도 성장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내 마인드는 그대로인데 상황만 당장 바뀌기를 원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치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상황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상황도 바뀌고 결과도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길에 사과를 들고 있는 천사가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배를 굶주린 내가 내 배만 막 부여잡거나 바닥에 누가 버리고 간 음식이 없는지 있는지만 보고 간다면 길에 사과를 들고 있는 천사가 바로 옆에 있어도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야에는 들어와서 마주쳤다 해도 그 천사가 나에게 도움을 줄 천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희망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거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운이 가까워 있고 잡는다는 얘기는요.
남이 해결해준다는 게 아니라 4번분의 마인드의 변화로 시야가 트이고 행운을 알아보고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시각이 재탄생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적인 여유를 통해서 물질적 여유도 생겨나며 자신에게 휴식을 좀 허락해주고 가까운 여행도 다녀올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행운으로는 앞에 말한 첫 번째 행운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권태감을 느끼고 환경을 벗어나고 싶고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다. 이래저래 좀 답답한 감정들에 무기력해 있었다면 앞서 말한 좀 기분 전환, 여행, 또 매우 편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4번분의 기운 자체가 좀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근본적인 것을 꿰뚫어보게 되면 4번분은요. 자신의 삶이나 하는 일에서 권태감이나 무기력을 느낀 이유는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만 한다고 일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 휴식이라든지 쉬어갈 시간, 단순히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 말고요. 나를 진정 힐링시키는 자연이라든지 쉬면서도 막 일 생각이나 미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이나 아니면 현재라는 시간에 좀 머무는 것. 이런 심리적인 휴식을 제대로 취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가치관도 점점 불분명해지고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멍해지고 브레인 포그가 생겨나니까 자연스레 좋아하던 것도 권태감이 생기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식주, 입고 먹고 어딘가에 머물고 수면을 취하고 이런 것들 모두 내 심리적인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와 건강들이 다 제대로 자리 잡아 있어야 건강한 의식주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면 옷을 입는 것도 귀찮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아니면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할 게 없어서 먹거나 집에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잠도 불면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수면을 하거나 숙면을 못 취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지금 제가 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말들에 공감을 하고 끄덕이고 계신 4번분이라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앞서 말했잖아요. 이게 해결되는 시기가 가까워 있다고요. 지금 내 현실은 안 바뀔 거야 라는 장담도 잘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한 되게 염세주의적인 생각이며 건방진 판단이에요. 운이 당신에게 개운될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보잘것없이 여긴다면 무시하게 되겠죠. 앞서 말한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또는 내가 지금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좀 내려두고 여유를 만들어서라도 혼자도 좋고 편한 동지도 좋고 같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좀 다녀오세요. 최대한 많이 걷고 호흡을 해보세요. 그곳을 다녀오게 되면 이런 생각들에서 꽤나 많이 자연스레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부정적 에너지에서 좀 긍정 에너지가 채워지는 신비로운 변화를 하나하나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보면 긍정 에너지가 채워진 게 아니라 그냥 4번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 에너지를 좀 오래 가져오고 품어온 사람일지라도 이제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태어난 본연의 에너지는 아주 맑고 순수해요. 그것을 요즘은 긍정 에너지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부정적 에너지라는 상반된 에너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그게 아직 온전히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이나 타인에 의한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본연의 내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본연의 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을 수 있죠. 자아가 아닌 무아의 상태였던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해가 잘 되셨을진 모르지만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잠시 동네 한 바퀴 좀 숨을 돌리고 다시 컴백하신다면 순수한 에너지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권태감이나 무기력한 마음을 내려놓게 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거치셨다면 새로운 것들, 새로운 꿈을 가지게 돼요. 기존의 것을 막 더 불리고
계속 챙길 수도 있지만 뭔가 앞서 말한 새로운 에너지 자체가 4번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본연의 에너지더라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막 새롭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처럼 빈 공간, 빈 여백에는 더 이상 고이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전의 것이나 과거의 것과는 좀 솔직히 말하면 인연이 좀 더 이상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걸 그만하라거나 단순히 직업이나 일만을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짚어드릴 수 있는 것은 4번분은요. 앞서 말한 상황에서 그만둘까 말까 또는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은 더욱 더 그만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4번분의 미래를 제가 너무 단언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근데 4번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더 이상 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애정이 샘솟지 않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미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보통 포기하지 말라. 계속 끈기 있게 하라라는 말을 해주면서 의지를 갖도록 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해요. 끝낼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택하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유지하는 게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심지어 우리가 가진 머리카락도 수도 없이 빠지고 다시 자라나고 이게 항상 막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순환하고 탈바꿈하고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기마저 그러한데 우리가 살면서 갖는 마인드나 가치관, 사랑관계나 직업, 가족관계 등 당연히 좀 바뀌고 교체되고 4번분의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여지기로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과거의 것과는 좀 인연을 놓으시는 편이 좋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줄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내려두시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은요, 당장은 좀 두려우실 수 있고 그 고민 끝에 결정한 거는 당신에게 오랜 세월 자아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어줄 거고요. 실제로 성과까지 가져가고 금전, 재물, 행운, 성취운에 다다를 수 있는 어쩌면 그동안 그만둔 것이 많았다면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쓸 것이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무엇인지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개인 상담이 더 나으시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이 과정에서 뭔가 묘수나 묘행을 바라고 지름길이나 너무 쉬운 길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까지 이루고 금전 재물운을 크게 가져다주며 잘하면 4번분이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묘행을 바라면 중도 포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빨리 어쩌고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면서 FM, 정석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행운과 더불어서 4번분이 해결하게 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말씀드려보면 우선 먼저 좀 게으름에서 좀 탈피를 하게 돼요. 앞서 말한 4번분은 나름 열심히 살아오고 쉴 틈을 주지 않았을 수 있긴 한데 그런 행위, 행동을 떠나서 무기력하고 좀 문제 봉착 시기부터 의지력이 떨어져서 게을러졌다든지 좀 잠이 많아지고 행동력이 더뎌졌다든지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게으름, 육체적 게으름, 두뇌 활동도 더뎌왔다면 그것에 좀 벗어나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도 이제 좀 적당히 취하고 부지런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4번분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좀 오냐오냐 하셨고 길진 않았어도 잠시 유복했다가 힘들어졌던 가정 환경이라면 그때 아직 좀 뭔가 머물러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쉽게 얻기를 바란다든지 너무 빠른 성과만 바란다든지 그러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객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예민하고 충동적인 언행, 다혈질적인 부분도 좀 가라앉게 되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성격 아닌가? 쉽게 바뀔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4번분의 본연의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를 갖게 될 거라서 이렇게 해온 것이 아무리 길었어도 부정적 에너지는 4번분 태생적인 기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착된 성격이 예민하고 충동적이었을지라도 본인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바뀌니까 성격도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물론 화날 만한 일이 있으면 뭐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부처나 예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예민하고 충동적이라는 건 어쩌면 내가 잠잠히 넘어갈 수 있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호전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 누가 괴롭냐면 본인이 괴로워요. 아까 말한 적당히, 적절히 대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막 문제를 키워왔다면 이것에서 좀 벗어날 거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니까요. 그리고 약간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본인을 힘들게 하는 가정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오랜 기간 좀 힘들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결혼하신 상태라면 좀 가정과 좀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을 아껴야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4번 분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당장은 힘든 과정이라도요. 이 부분은 해당되거나 궁금하시면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좀 더 솔직하게 리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분에게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개운 마인드와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평온함, 기적, 그리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도록 하다라는 카드가 3장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행운과 함께 4번 분의 미래를 더 개운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앞서 말한 충동적인 언행이나 조심스럽지 못한 선택에서 벗어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 증오하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한 명쯤은 떠오르실 텐데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불편한 얘기가 되실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남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4번 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어도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4번 분의 실제 상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과거와 연이 없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일뿐 아니라 사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귀인들 말고 본인을 힘들게 한 과거의 인물을 이제는 놓아주세요. 계속 끌고 가야 할 만한 이유가 꼭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남한테 자꾸 그때의 일과 사람을 얘기하면요. 이제 4번 분의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과거의 인물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그리고 화는 뜨거운 석탄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마음과 화라는 감정을 계속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치유될 시간은 당연히 더 더뎌집니다. 물론 당장 이해하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그 사람을 계속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부터 줄이시면 점차 그 뜨거운 돌에 쥔 손을 펴게 되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게 되겠죠. 4번 분이 미워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갈 것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온과 기적이라는 카드를 보면 믿으실지 몰라도 이미 평온의 마음은 4번 분에게 새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있었다는 거고 다른 먼지 더미가 또 석탄 더미가 올라가 있었으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평온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고 아까 말한 먼지 더미를 치우기만 하면 돼요. 과거도 미래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평온, 현재 지금 내가 숨쉬는 공간에 머무는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지는 해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이 보통 오래 고여진 에너지가 교체될 시기에 겪는 과정이고요. 현재 머물고 평온을 자리 잡은 후에 미래를 차차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떤지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럼 4번 분의 미래에 행운이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 분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게 될 행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뒤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근래 또는 이전에 5번분에 가까운 사람이 안타깝게도 좀 이미 세상에 좀 떠나신 분이 있나요? 물론 얘는 과거에 해당한 얘기니까 놀라실 건 없고요. 혹여나 그로 인한 상실감에 견디고는 있지만 아직 마음이 좀 무겁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되나 이래저래 좀 죄책감도 들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상실감과 이별만으로 인한 생각을 넘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겁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좀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 거라면 이에 대해서 죄책감도 내려두게 되고 애도는 하되 본인 삶을 다시 정갈하게 만들고 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할 거 하고 슬퍼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건강한 애도의 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직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5번 분께서 과거 어떤 힘든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좀 우울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다. 심리적 불안감이 컸었다면 이런 심리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연이 아니라도요. 그런 일이 아니어도 과거의 5번 분에게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을 좀 일시적으로나마 또는 오랜 기간 바꿀 만한 큰 이슈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요. 뭔가 내가 당연하듯 갖고 있거나 옆에 존재하던 것에 좀 상실감, 어떤 상실감이 가장 크게 보여져요. 원래 이보다 가볍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5번 분이었을 듯한데 그런 모습을 과거와 또는 현재에는 좀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좀 슬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그 과정이 절대 허투루 지나온 시간은 아니고요. 그 일들을 지우고 없애고 싶으실 수 있지만 5번 분이 그런 상황을 지나와서 남들보다 더 높은 에너지, 남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비록 세세하게 제가 개개인별 사연을 다 알진 못해도 슬퍼만 마시고 현재와 미래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관계적인 부분과 일에 대한 행운인데요. 먼저 가족관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다투거나 의견 차이로 서로 대화가 끊겼던 가족 구성원,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운의 흐름에 있어요. 사실 상대도 그렇지만 5번 분도 이제 단순히 화나 짜증보다도 잘 지내고 싶고 같은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리는 없을 거고 타이밍을 못 재고 있고 그렇다고 용기를 내기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다만 상대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와 운이 도래했고 5번 분도 마음이 점차 불편해서 좀 그냥 시원하게 회복하고 싶은 시기라면 용기 내서 말을 걸어보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형제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불편하고 대화가 없고 또는 자주 다투던 그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과 무조건 사이좋고 화목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맞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라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서로 의탁만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건강한 화해를 하고 다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또는 오랜 기간 아이 계획이 있었지만 쉽게 갖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이라면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결혼하신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부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봐도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일과 직업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5번 분은 어떤 한 직장이나 일을 오래 해오신 경우라면 거기서 드디어 승진과 인정받는 성취운이 있고 본인 아래 후배들이 양성되고 생겨나는 근데 본인 위치가 좀 올라가는 행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격 취업운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수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퇴사 후에 마땅한 곳을 못 찾고
좀 막 가족이나 뭐 부모님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걱정이 좀 이만저만 아니셨던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곧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흐름이에요. 앞에 일에 대한 운 흐름은 멀리 봤을 때 나의 안정적 수입이 생겨나고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든 뭐 일적으로든 본인의 의견이나 어필이 상대에게 가닿지 못하고 계속 기회를 엿보지만 더디 흐르는 듯하고 내 진정한 뜻과 가치를 몰라주는 흐름이었다면 어떤 방향 쪽으로든 그것을 좀 인정받고 이해받고요. 안정감 있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일적으로든 뭐 세부적으로 다를 뿐 같은 맥락으로 건강한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엉킨 실타래가 하나하나 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긴 시간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알아주는 귀인이 생겨나는 운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지만 그닥 가깝지는 않았을 수 있고요. 아예 새롭게 나타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인이기도 하면서 나보다 연상이고 어른이지만 좀 친구처럼 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게 5번분의 과거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옆에 누가 있든 혼자인 것 같고 고독한 시간들이 좀 보여져요. 나에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 있고요. 주변을 잘 보지 못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또 친한 친구가 이미 있다고 해서 팍 사라지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려있는 감정과도 같고 누가 당장 와서 놀아준다라고 해서 해소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5번분은 본인 속내를 타인에게 잘 말을 안 하고 꽁꽁 숨겨둔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알아서 잘 독립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가야 돼 라면서 나에 대한 자아를 강하게 좀 훈련시키려고 한다든지 힘들어도 말하면 타인에게 옮겨가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 같은 약간 죄의식에 그냥 삭힌다든지 타인이 잘못한 거라고 해도 굳이 일을 만들지 않고 묵묵히 할 거 한다든지 인정을 못 받아도 최대한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겠지라면서 계속 좀 인내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5번분은 뭐 남들이 좀 보면 답답하다 할지라도 본인만의 자아 정체성, 기준의 확립이 굳건하고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으로 좀 오래 살아왔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고집과 자존심이 센 사람에 속하고요.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니고 약간 황소고집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좀 귀감을 주고 멋지다, 뭐 성숙하고 어른스럽다, 뭐 애어른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묵힌 고독함이 있긴 해요.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기 마련이어도 정말 맘 편히 나의 어리숙한 모습도 또 신세 한탄도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 한 명 정도가 나에게 있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5번분 옆에 그리고 또 앞에 마주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이가 또래이기보다는 좀 연상이거나 또 꽤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노는 것보다 재밌고 나의 순수한 모습을 이제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뭐 동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면 연애 중이 아니시고 결혼도 안 하신 상태라면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애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뭐 가볍고 막 욕구적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연애적인 감정보다는 어떤 동반자, 소울메이트, 영원한 동료이자 친구 같은 느낌이라서 좀 깊이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이성이어도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당신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전생에 두 분이 만났나 싶을 정도로 운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인이에요. 이 사람은 편안하면서도 5번분에게 어떤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면서 스승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당장 없어도 가까운 미래에 나타난다면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이제 5번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미래의 행운과 더불어서 5번분이 해결하게 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말씀드려보면 앞에 말한 행운들이 집약되어서 해결되는 심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불안하고 좀 쫓기던
조급하던 마음들이 안정이 되고요. 좀 반복적인 문제, 고질적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말한 인생의 일시적인 상황을 떠나서 이제 5번 분이 꽤 오랜 기간 그런 성향을 좀 가져오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그냥 내 성격이야, 내 성향이야 라고 좀 단정 짓고 굳혀왔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람이 가장 기본 상태는 안정적이고 고요한 상태예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쫓기는 것이 절대 디폴트, 기본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계속 시기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아니면 특정 사람이 아니어도 운이 나의 편이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지금 자체는 별일이 없어도 미래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행복의 순간에도 그것을 마음 편히 만끽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또 만족해하면서 미래를 대비만 하는 굴레가 반복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고 안정감을 갖게 될 겁니다. 본인이 어딘가 안착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시간들, 나의 짝은, 나의 소울메이트는 어딨지? 내 옆에 오랜 기간 있어줄 사람은 누굴까? 내 맘을 헤아려줄 사람은 누굴까? 나 자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타인, 외부 환경만을 찾아서 헤매던 시절도 보여져요. 아까 말했듯이 5번 분은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이고 성숙하고 강인해 보여도 속은 이처럼 어디 하나 맘둘 곳이 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약간 아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앞서 말한 스승과도 같은 귀인, 인연, 편안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소울메이트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과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 관계가 좀 해결이 되고 나에게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꽤나 개인에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정화까지 같이 일어난다고 보여져요. 누군가는 엄청난 구속감과 얼매임, 사람들로 인해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다고 하지만 오히려 5번 분은 자유롭고 싶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들 곳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믿기 힘드니까 타의적으로 어떤 환경을 벗어나게 되고 정착을 잘 못하고 이리저리 옮기고 계속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오던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보여도 5번 분은 편안하게 한 곳에 익숙하게 머물고 적응하고 굳이 어디 자유롭게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된다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그 안정감, 정착, 내면적으로도 실제 환경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5번 분에게 행운을 더 끌어당기는 개운 마인드와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카드는 빛, 수락,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행운과 함께 5번 분의 미래를 더 개운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먼저 5번 분은 자신에게 오는 빛, 그러니까 라이트의 빛입니다. 그 빛과 행운, 행복들을 이제 맘 편히 받아들여줄 때입니다. 부정적이고 힘든 일, 고통은 거르지 않고 직방으로 다 받아들이고 느끼고 오히려 더 괴로움을 크게 키우셨다면 그와 반대인 행복, 밝은 기운, 편안함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잊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들도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다시 보내주는 과정도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긍정적 감정도 마찬가지죠. 너무 달콤하게 짧게 치고 빠지는 존재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어차피 곧 사라질 텐데 오래가지 못할 텐데 이것을 만끽하다 보면 또 그것에 상반되는 힘든 일이 올지도 몰라 라면서 괜히 또 그걸 잘 외면하고 가볍게 넘겨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에게 그런 휴식도 행복도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번 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서 그 행복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어서 마음만 열면 찾아올 행복을 본인만 모르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행복들이 아니거든요.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사랑.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앞서 초반에 과거의 어떤 상실감이라는 큰 감정을 통해서 이미 저보다 5번 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번 분의 문 밖에서 줄을 서고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당신이 수용해야 할 것들을 이제는 좀 받아들여 주세요. 물론 그 사이사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들이 껴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것이고 소중한 것들이고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나를 외면하면, 나의 감정을 외면하면요, 그 감정들은 더 삐져요. 삐지고 토라져서 자꾸 나 자신을 툭툭 건들고 자극적인 이슈를 생성해내서 관종이란 단어 아시죠? 관종처럼 관심을 계속 갈구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고 안 풀린다고 해서 남들의 행복이나 성공을 질투시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좀 축하해주세요. 혹여나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그런 적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고치고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뭐 타인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요. 결국 다 5번 분을 위한 겁니다. 타인을 마음껏 축하해주지 못하는 감정 아래에는요. 이제 질투, 시기, 뭐 나와 비교하는 거, 뭐 열등감 등 여러 가지가 깔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축하해준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나의 그런 감정들을 좀 정화하고 맑게 시키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냐? 바로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 분의 행복과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드릴게요. 그럼 5번 분의 미래에 행운이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